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런 거대 지진에 대한 다큐가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SBS에서도 이제 재편집돼서 새로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이 시메오 얘기도 했는데 뭐 그때 운전기사가 갑자기 라디오 전파가 분명히 음악을 듣고 있는데 다른 전파가 막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오더라. 그래서 막 몸이 이상하더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쯤에 이제 느꼈던 거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자기장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같이 되는데 이 삼연동 지진 해갖고 남의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도전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에 미치는 그렇죠. 지진의 여파가 뭐 바로 옆이니까. 가깝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울산이나 이런 경주, 포항에 터진 거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상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와 그리고 이제 그 다큐에서 나오는 삼연동 대지진. 네. 그 일본에는 뭐 그 피해가 이제 워낙 크니까 네. 그 여파로 밀려오는 해일, 쓰나미 이런 거에 대한 건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영화가 이제 해운대가 그런 영화죠. 그렇죠. 해운대. 해운대 보셨죠? 아 예. 안 보신 분이 없겠죠. 천만인데 해운대 천만. 해운대 봤습니다. 예. 누구죠? 하지원과 설경구. 설경구. 나왔었죠. 예. 많이 나왔어요. 박중훈도. 박중훈. 그 엄정화도 나오고. 주인공 남자는 이름이 뭐죠? 요즘에 저 드라마에서도 구하는 두 번 생은 없던가 뭐 드라마 있잖아요. 예. 이번 헬기, 생에는 헬기로 구조하는 이민기. 이민기. 예. 네. 가장 이렇게 느끼는 장면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해운대 앞바다에서 어떤 아빠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자기 딸은 못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넘어졌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튀는 장면. 맞아요. 근데 이 바다는 뻘떡 일어나서 오고 있고. 근데 그 정도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 높이가 최소한 한 뭐 100m? 뭐 한 50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파도가 밀려오는 게. 일단 광안대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광안대교를 덮쳤죠. 넘어오잖아요. 네. 야, 그 정도면 동일본 대지진 뭐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이 그게 그때 그 벽을 만들어 놓은 게 예. 10몇 메다인가 이렇게 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걸 타고 넘어온 거니까. 원래 뭐 그때도 동일본 대진 때도 그 네. 뚝을 20m 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안 해가지고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운대는 없어요. 이건 뭐 SF적인 걸로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SF가 아니고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이 있다면 그게 이제 SF가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해운대 영화의 어떤 배경은 뭐 대마도라고 그랬나요? 네. 대마도의 일부가 뭐 이렇게 네. 무너지는 큰 지진과 같은 뭐 네. 침몰이든. 설정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다고 감독이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 그 정도로 가지고 그런 어떤 해일이 밀려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요, 저는 밀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메가쓰나미라는 이제 다큐가 이제 한참 나왔었죠. 근데 그게 그 대마도는 좀 짧지 않아요? 거리가 우리 그 거리가 예, 길수록 예, 더 맞아, 큰 맞아, 예. 지진이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해일이 오지 어쨌든 않나 그 싶기도 대서양의 라팔마라는 섬에서 아프리카 북부라고 그랬나? 그쪽에 네. 라팔마라는 섬에서 지금 라팔마 섬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높은 화산이 있는데 섬인데 네. 화산이 특이해 가지고 솟아 있는 게 한쪽의 화산 벽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그런 오.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산이 뭐 폭발하든 위력적이 어떻게든 아니고? 간에 한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그 지점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로 와장창 흙이 무너져 내리면 그 파장이 이제 일어나면 그 파장을 계산하면 이제 수시간 내로 반대편으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거죠. 이 아메리카의 동부 쪽으로 이게 쓰나미가 전체적으로 밀어닥치는데 그 높이가 진짜 영화에서 보는 높이가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뭐 10m, 20m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을 서서 이렇게 전체로 다 몰아닥치게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섬 하나 무너지는 것도 이런데 네. 지구대적인 앞으로 지축이 서는 그 거대 변화. 이게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네. 어떤 신천지의 이제 해산의 과정인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밀어닥칠 전 지구적인 변화에서는 아마 어마어마한 변화일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좁혀서 볼 때는 이걸 또 대마도의 일부가 무너지는 걸로 설정했다는 것도 네. 의미가 이제 거기에 이제 힌트를 좀 얻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는 이따가 다루겠지만은 일본이 침몰하는 그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어떤 단층대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일본이 침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지진, 해일, 쓰나미와 같은 것이 동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냐면 2005년도에 UB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울산 대지진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이 울산 대지진이라는 다큐는 뭐냐면 이때 당시가 2004년 12월 달에 뭐가 있었죠? 2004년 12월에 인도양 말씀. 예. 스마트라 지진 해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의 한 방에 그냥. 30만 명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울산 대지진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에 보면은 1643년 인조 때 있었던 그 울산 대지진이 있어요. 그 대지진이 보통 이제 7도에서 9도로 이게 추정을 하는 굉장히 큰 울산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러한 지진이 왔을 경우에 한반도를 엄습하고 울산을 이렇게 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상제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튀듯 한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동네 울산이라 동네는 이제 부산이죠, 동네가. 부산을 동네 얘기하는 구 해갖고 곳이고, 뭐 옛날에 이제 네. 동네 하면 부산인 거죠. 예. 네네. 부산 울산이 흐느적이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뭐냐면은 역사적 사실과 현재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울산이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제 했죠. 울산에 거대 공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한 번씩 보면 와 뭐 굉장하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뭐 이렇게 뭐라도 이제 테러를 해갖고 저기 하나 하면은 연속 폭발이나 이런 것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진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있겠구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양산단층이잖아요. 그렇죠. 다 양산단층 이쪽이죠, 네네. 그래픽이 워낙 많이 요즘에 나오니까 근데 그쪽에 6개의 줄기가 있거든요. 6개 줄기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양산단층 바로 우측에 보면 동래단층이라고 동래가 이제 부산, 울산 이렇게 연결돼 가는 있겠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절개가 돼 있는 거,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명히 이번에 난다고 하면은 그 경주 지진에서 그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응력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딱 봤을 때 위로 가면은 이제 포항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또 어디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뭐 일본의 어떤 침몰이나 이런 게 없어도 사실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단층대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날 수도 있다. 이 지역에 계속 모든 경우의 수에 걸리네요. 그렇죠. 뭐 부산이든 울산이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가 삼면이 네. 바다긴 한데 네. 또 보면 삼면이 백두대간이 그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해일 얘기를 했는데 해일을 막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벽이거든 벽.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차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산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산 아래쪽으로 해안가에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다는 그렇죠, 게 이제 산 가장 넘어서. 큰 문제고. 평지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산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해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이따가 뭐 동해 초점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강원도 쪽에 이제 배나들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배나들이라고 하는 그런 배나들이. 예, 그러니까 그 지명이 이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물이 찬다. 우와.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산이 막아주는 거고, 근데 하나는 문제가 이제 이쪽 남해나 이제 동해 쪽은 산이 네. 백두대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물론 김해 쪽은 이제 그쪽은 좀 열려 있죠. 그래서 그래서- 뭐 김해, 예, 김해가 원래 지명이 바다 해장가요? 가을 금자, 가을을 가을에는 뜻하는 바다가 된다. 바다가 아, 된다. 진짜. 이게 보면은 그 예전에 이제 그 이름을 지명을 짓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이게 도인들이거나 성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짓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이제 암시하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예. 옛날에 이제 비상리 비하리 해가지고 그거 많이 얘기했죠. 예, 그런 게 예. 있는데 그게 이제 공항이 이제 비행기가 내리고 올라가고 뭐 이런 거하고 이게 공항으로 딱 연결돼 있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예. 되게 많잖아요. 그 북옥 하와이라고 우리 여기 온천지대 있잖아요. 그 산 중턱인데 거기에 가마솥 붙자를 썼거든. 그거 북옥이 물 내가 끓는 뜨거운 물. 가마솥 거기 있어가지고 온천이다. 이게 보통 요즘에는 그걸 예언 지명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명이
땅이 어떤 기운을 발하는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부곡이라는 곳도 원래 이제 뭐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아니다 그 몇천 년 동안은 그 지명이 이제 발음을 못 하다가 이제 온천이 생기면서 부곡이라는 게 아 여기가 여기구나라고 하는 거. 특히 깜짝 놀란 게 용담이라는 곳이 용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용담 댐이 건설이 되면서 물이 차잖아요. 네. 물이 차니까 음. 그거를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만 보면 볼 수 있는 강줄기를 딱 보면 용의 형상이에요. 예, 용이 두 마리. 용이 드러난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예. 소름 끼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울산과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탄원 스님 얘기 네. 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 뭐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니까 예언가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상한 예언들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한 학승, 뭐 당대 최고의 학승 스님들 중에는 공부를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우주변화원래도 달통했었고. 제가 그 탄허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갔다 온 지 얼마 몇 개월 지났는데 어디 아, 있는지 까먹었어요. 지역은 모르고 갔다는 왔다. 아니, 서울 부근에 있어요. 탄허 기념관이 있는데 전국을 다니시는 예,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놓고 탄허 스님과 관련된 뭐 글 쓰신 거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도 예언이 있어요.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거기는 그쪽 중심으로는 안 해놨어요. 네, 그쪽 중심으로. 일대기구나. 근데 탄허 스님은 그분 아버님이 이제 보청교 증산도 일변분 시대 때 보청교의 이제 최고 지도자 되셨던 지도급에 속했던 이제 그 김홍규 이제 지금 이제 그 독립운동가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이제 그 훈장이 추서되어 있는데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이제 보청교 그 본소에서 정읍 네. 대흥리에 살았어요 이분이. 아 진짜요? 예, 그 후에 이제 그 보청교가 이제 그 일제히에서 네. 강제로 이렇게 좀 문을 닫고 나서 그 후에 네. 이제 스님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했던 모든 얘기는 사실은 이 증산 상계님 말씀 이거를 그 정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푼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한번 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극적인 인류의 운명인데, 그러니까 탄원 스님 얘기죠.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0% 내지 70%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어휴, 무섭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것만 해도 이 중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죽게 됩니다. 놀라서 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깜짝 놀랄 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서 죽을 정도면 심장이 덜컥할 정도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외부 충격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정역의 이론에 따르면 이때 놀라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강심장이 돼야 되나 봐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때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입니다. 중국 본토와 극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동쪽은 가라앉고 서쪽은 올라오는 현상으로 바다가 변합니다. 동쪽은 가라앉는다. 서쪽은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이죠, 이건 그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 얘기 같고요. 이런 조짐은 이미 사방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뭐 나타나 있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예컨대 우리나라의 서해안도 네. 점차 융기라는 거는 땅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남해안 사방 100리에 100리면 얼마지? 1, 2가 4km. 아니 1, 2가 4리가 아, 10리가 4km. 10리가 4km. 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지? 100리니까 40km네요. 그래요? 네. 한 40km 정도라고 보고 이런 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40km? 그러면 산을 넘어오는 건데? 그죠? 아니, 산을 넘지는 않아요. 그게 백두대간이 높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부 말씀드린 넘어오는 대로 지역이 그 이제 있겠네. 밑에 남해 쪽으로는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쪽 서해안 쪽에 그쪽으로가 이제 융기가 일어나면서 된다면은 들어왔다 나가는 거거든요, 물이. 예,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호남평화 쪽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쓸고 나가는 예, 이렇게 거예요.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돼서 제가 상진 도전 말씀이 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 중에 하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러나 우리나라 영토는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이 융기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2배라는 건 땅이 더 늘어난다? 융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서해안이 그러니까 지금 물이 빠지면서 예. 거기가 이제 다 땅이 된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 선생님 말씀이네요. 저는 이제 그 신학하기 전에
뭐 다른 건 몰랐는데 어릴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주가 우리 네. 땅이 되고 이제 서해안이 돼서 이제 그 중국하고 우리가 연륙이 된다. 어. 그 얘기 내가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 보천교회 어. 이제 아니면 증산도 신앙. 네, 그러니까 아마 저희 돌아다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연륙이라는 말을 음. 우리만 쓰더라고. 네, 연륙 검색해 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육지와 연결된다 뭐 이런 육지와 뜻도 아니겠어요? 연결되는 거죠. 음. 네네. 도전 근데- 말씀에는 정확하게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하시고 장차 동양 3국이 육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그때 보총교 당시에 들었던 어떤 상제님 말씀 네. 그런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타너 스님을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타너 스님은 자신이 죽을 날도 알고 있었거든요. 음. 나는 1983년 음력 4월 며칠 날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죽는 날을 알고 그때까지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치에 좀 통하신 분 같아요. 공부를 예, 많이 그렇죠. 하셨네요. 유불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장자에도 이제 비견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좀 높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그리고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 종합돼서. 합쳐 보니까 결국에는 옛날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이제 책에도 이렇게 내고 했던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얘네 뭐 예. 그 보천교에서도 이제 탄원 스님을 이제 기르려고 하는 인재 중에 한 명이었다고도 또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찾아가기는 우리 조계종 하면 이제 네. 뭐 종정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1대 종정, 2대 종정 하는데 1대 네. 종정이 방한함 스님 맞죠? 방한함 스님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해가 융기된다라고 네. 하는 사실 이제 지축이 쓰는 이제 지축 정립에 따라서 글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이해는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지금 그 태평양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하고 같은 육지에 대륙판. 붙어 있고 대륙판에 붙어 있고 네. 태평양판이 그 일본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근데 지축이 만약 설 때 이게 이제 흔들려 가지고 태평양판이 이걸 더 밀어버린다면은 이게 이쪽이 대륙판이 뜨는 거거든요. 이게 위로 이렇게 융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맞물리는 부분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말려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제 침몰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쪽이 내려가고. 에다 케시 같은 경우는 네. 머스트라고 그냥 머스트라는 말씀에서 반드시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아니겠지만은 들어가면서 네. 이게 꺾이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종이 접을 때 굴곡이 생기면 꺾이잖아요. 네. 그 지점이 사실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양산 단층 아. 그 지점이 저는 된다고. 거기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땅이 이게 부러지는 거지. 부러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뭐 들어가는 아니겠지만은 거기가 이렇게 굽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이 그게 있어요. 이제 동네 울산이 네, 그렇죠. 예. 흐느적. 예.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흐느적이 어떤 아, 이 흐느적이요. 움직임인가. 흐느적이 액상화로 보면은 몰랑몰랑 정도인데 이런 이제 상대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한 규모가 정도로 다르네요. 보면 흐느적이 그 흐느적이 아니야. 이건 진짜 이렇게 그 전 지구적인 규모로 볼 때 이게 땅이 이렇게 땅이 접히는. 뭐 이렇게 진짜 파도 치듯. 그러니까 사국강산이 콘티탄다. 그러니까 그 사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지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국도 이 국가로서 이제 상제님 말씀에 그걸 전 지구로 볼 수 있거든요. 전 지구가 콘티탄다. 사실 이게 지진이 아까도 이제 그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진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수직형. 있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이번에 이제 포항 지진은 수직이죠. 이제 수직으로 돼 가지고 그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두 이게 개가 다 예, 두 개가 다 연합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연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콩티에 타는 거거든요. 막 땅이 막 아니 근데 움직이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콩 볶는 걸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봤는데 지금 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본 거지. 콩이 이제 폭폭폭 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버글버글 하면서 이게 후라이팬에서 폭폭폭 튀는데 뭐 그거야 귀엽죠. 근데 이제 사국강산이 콩 튀듯 한다 하면 이거는 수직형 뭐 수평형 다 포함한 아 이거 참 웃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이제- 지구가 사국강산이 콩 튀듯 한다고 하면 이 지구 위에 이렇게 땅을 딛고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포항 사람들도 한 일주일 이상을 멀미로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지금도 심리적인 게 이제 크다고 하는데 그 콩 튀듯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거에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호 스님 말씀 중에 이제
그 주역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역을 공부하시고 경영 공부하셨고 그래서 네네. 이제 주역 선회라는 책도 이분이 쓰셨는데 그 왜 그럼 일본이 들어가냐 이걸 역학으로 풀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손방은 입야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방, 그러니까 방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간방, 네. 동방 간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손방이 동남방이 되는 거죠. 진방이 동방이 되고, 네. 진동방. 그러니까 이제 동남방 쪽인데 이것이 이제 손방이 입야다. 그래서 이제 동물로 치면 닭이거든요. 닭. 예, 그 닭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박잖아요. 놀라면은. 그것처럼 이제 들어간다. 또 바람 풍자. 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풍 이제 그래서 이제 바람 풍도 뜻하는데 입야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손괴가 했죠. 이제 세 개 효 중에 위에 거는 이제 양괴고. 예, 손하절이라 해서 예. 위에가 두 개고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맨아래가 이제 네. 음계로 돼 있죠. 끊어져 있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1번만 손방이냐?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 아래쪽이 좀 더 손방이에요. 동남방이라고 하는 게. 음.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전 지구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섬 태평양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그 손방에 속하는 거고, 호주. 예, 호주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대륙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네. 그 불의 골이라고 하는 그 중앙에 예전부터 이제 거기에 했던 얘기가 그 뮤 대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네. 이제 그 대서양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고 네네. 인도양에는 레무리아 대륙이 있었다. 근데 이제 모든 예언가들이 이번에 지축했을 때 그 사라졌던 대륙들이 다시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그것이 네. 그 태평양 우리가 말하는 태평양 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융기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불이골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모든 곳들이 사실은 그 두 개의 판이 그 요동이 치면서 거기에서 가장 피해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일도 일어날 것이고 아까 했던 그 지진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손방을 단순히 1번만 본다면은 조금 이제 그런 것 되게 같고 국지적인 예, 전체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걸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도전 말씀에 나오는 건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사전 설명이 좀 되면 이 개벽 실제 상황이나 이런 그 책에 보면은 앞으로 오는 이 변화가 이제 지금 이제 선천에 지축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이제 삼양 이음에 영향을 받아 지구도 네. 이렇게 실제는 이제 바다가 더 넓고 이제 많은 거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삼양 이음으로. 근데 네. 그게 이제 정음 정향이 되면서 땅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음 정향으로 해서 땅과 이제 바다가 이제 거의 거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새로 살 땅이 나오는 거죠. 어디는 좀 일부 가라앉겠지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땅이 네. 나오는. 깨끗 오염되지 조개가 않은. 붙어 있는. 근데 이 도전 말씀을 보면 그 한성도가 이제 도전 7편 18장 한성도가 여쭈기를 세상이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살 수가 없사오니 속히 개벽을 하시어 수요를 돌게 하옵소서. 참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이 이때는 뭐 한 2천만이 안 됐잖아요. 근데도 땅이 적다고 하니 지금 얼마나 좁겠어요. 70억 넘었죠? 네. 예로부터 남통 만리. 남통은 남쪽으로 만리가 통한다? 말리 갈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 땅이 새로 나오리니 안심하라. 부명 하나로 이게 이제 어떤 그 글을 써서 명을 내려서 산을 옮길 것이니 이 뒤에는 산을 옮겨서 서해를 개척할 것이니라. 이미 서해는 뭐 간척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더 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그러니까 아까 연륙에 대한 거 서해 융기. 그리고 장차 동양 삼국이 육지가 동양 삼국은 한중일? 이게 동양 삼국은 뭐 어떤 일단 한중일이죠. 일단 한중일로 보고. 한중이지.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말씀이 11편 265장에 보면 남만리, 서만리, 북만리. 그러니까 이제 동쪽을 제외하고는 만리. 예. 이게 만리가 뭐냐면은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어요. 네. 만리가 키로로 3,927km. 이거 엄청나요. 한 4,000km쯤이 남만리, 남쪽으로 4,000km, 서쪽으로 4,000km. 서쪽 4,000km면 이제 서해 이걸 다 포함하면 얘기는 좀 되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북은 원래 연결돼 있고 서는 서해가 융기하면서 중국이랑 붙으면 연결이 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라면 아마도 이제 증언 말씀으로 이제 호주만한 땅덩어리가 이제 제주도 남쪽으로 열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이 증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게 뭐 미우 대륙이 됐든 뭔가가 이제 융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산만리는 이제 아마 이 평방미터로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지구가 300길 위로 이게 300길이라고 해서 길이라는 단위가 네. 사람 키예요. 키를 길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사람 키를 길이해서 지금 길이 어떻게 되냐면 1.83m. 그래서 300기라면 곱하면 549m. 그러니까 높이로는 이 지구가 550m 정도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아닌가. 롯데타워 정도 돼요. 그래요? 한라산이 그래서 조선 동갑 동갑이니까 조선만한 지금 현재 조선만한 한반도만한 되는 땅덩어리가 둥둥 떠오네. 이건 땅이 둥둥 떠오네가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 이게. 상상이 판 구조로는 사실 둥둥 떠다니는 거는 네, 그렇죠. 또 그렇게 예, 멘트리에 둥둥 뜨는 걸로. 예, 예, 역시. 그래서 동서양 인종이 다 살아도 터가 남는구나. 이게 참, 요 두 줄에 해당되는 말씀이 진짜 엄청나요. 전 지구의 대변화를 이게 그림 그리듯이 싹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CG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은 이게 물이 막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해변가가 침수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걸 이렇게 300길 위로 이렇게 솟아 이런 걸 보면 육지가 확실히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순다랜드를 해가지고 네. 순다랜드. 동남 해안 쪽, 그러니까 이 제주도도 사실 순다랜드에 속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서해안 전부 다 물에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순다랜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기 전에 원래 그 있던 동남해안 쪽에 한 그렇죠. 100m 우리가 대륙봉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네. 물에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물에 가라앉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를 말하는 건데 이 순다랜드 해당되는 사실 거기가 네. 어떻게 융기가 되는다고 또 생각이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거기도 융기되고 아까 말했던 미우대륙 같은 신대륙도 이제 새로 이제 융기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땅이 지금보다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음정향으로 실제 땅도 이 그렇죠. 지운도 네. 이제 정음정향이 돼서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일본이 극심한 엄청난 이제 현상을 겪으면서 그게 바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한반도 일본이 저게 남의 나라 얘기냐 이렇게 한반도가 이제 그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작년에 이제 경주 그 지진 거들어서 일본 전문가가 실험한 걸 이렇게 그 TV에 나온 거 보면은 네. 일본 북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부인데 일본의 서해안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동해안 북부죠. 네. 이쪽에서 네. 지진이 터졌을 때를 실험한 게 나와요. 그래서 빵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막 쫄쫄쫄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와,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그 쓰나미가 그냥 밀려와서 1차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갇힌 바다거든요. 계속 밀려와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해를 계속 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남해를 치는 거지만 일본 침몰과 더불어서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제주도 이제 상제님 공사를 보셨는데 네. 제주도가 이제 대세적으로는 아마 물로 이제 확 들이닥쳤다가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네, 상제님께서 이제 제주도의 엄청난 변화에 관한 그 대공사를 보신 적이 있는데요. 그 공사를 짤막하게 읽어보면 이 해녀들이 허리에 호미를 차고 뒤움박을 하고 이제 해녀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상제님께서 바닷가 2개 올라 서셔가지고 오른팔을 왼쪽 어깨에 굽혔다가 바닷물을 밀어내듯 팔을 펴시면서 무어라 말씀하시니 갑자기 획 소리가 나며 바닷물이 순식간에 엎어져 벌판이 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벌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벌판이 되면 네. 네. 해녀들까지 쓸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조화로. 그렇죠. 그럼 해녀들은 거기 서 있어. 갑자기 발이 땅에 닿는 거죠. 그러면 되게 황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상제님께서 이것이 바로 천지조환이라 하시고 이로부터 열흘 동안에 이제 그쪽 등지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을 없애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뭐 이제 제주도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없어지면서 뭔가 그때 말씀 요즘에 이제 제주에서 이제 증언들을 보면은 그 제주의 지각 변동을 해서 제주가 이제 큰 호주만한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더 크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휙휙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숨을 실제 개벽할 때도 한 열흘 정도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지금 일순간에 이제 쓰는 거고 아마 그 여파가 그죠? 이게 여파가 이제 계속 네. 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뭐 이런 안정되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일 얘기도 했는데 네. 이게 뭐 동해 척추비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해일과 관련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남해와 동남해와 동해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해는 제주도에 이제 개벽 대공사가 있고, 네. 그리고 동남해는 동래 울산이 흐느적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이쪽에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게 상제님 말씀 또는 뭐 타너스님 같은 분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입니다. 동해도 사실은 조금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그쪽으로 쓰나미가 어느 정도 몇 그렇죠. 미터, 3미터, 4미터짜리가 왔다 이런 뉴스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근데 이 동해에 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삼척에 가면 강원도 지방 유형 문화재 38호 척추 동해비라는 것이 서 있는데요. 옛날에 그 남인의 영수였던 허미수라는 인물이 세운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송 논쟁 때 좌천을 해서 이 지역에 삼척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이분이 이 비석을 세우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심했던 해일이라든지 조수가 이 지역에 되게 많았는데 이분이 이 비석을 세우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석을 세워주면서 막아주신 거죠. 근데 남긴 말이 이 지역에 계속 이벨 타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지금같이 작은 해일은 내 비석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앞으로 불로 난리가 난 후에 물로 큰 난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불, 그다음에 물. 네. 네. 그 불은 산불 아닌가? 그렇죠. 고성 산불 네. 이런 산불이 많이 났거든요. 그때 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해 척추비 얘기하면서 고성 산불라고 할 때 이게 그 말씀 아니냐 그런 얘기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두타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튼 불 산불에 관한 그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 동해 안에 네. 큰 산불이 많이 일어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이 보면은 이분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도 뭐 이제 그 도전에서 음. 선천 강선루 지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삼척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삼척동자라고 그러면은 삼척보다가 키가- 이 삼척이에요? 키가 작은 이제 삼척밖에 안 되는 그런 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삼척에 있는 이 허미수 선생 동해 척추비 이거를 동자도 알고 있다. 삼척에서는 그 삼척동자라고. 애들도 다 안다. 네, 애들 다 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뭐 전해져 오는 뭐 조상들이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보이면 높은 데로 올라가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상제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둥 나고 땅에서 지진 나서 네. 물이 몰랑몰랑해져 송장을 다 치워 버리게 되리니 그쯤 되면 높은 데 가야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 산다는 말이죠. 이때는 이제 지진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해일 같은 거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실제로 지진 뭐 대피 요령에도 보면은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좀 높은 데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수마트라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진짜 뭐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마치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듯이 막 돼 네. 있잖아요. 그 너무 참혹한 장면이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코끼리가 좀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피해자들이 사실은 유럽 사람들도 많고 신혼여행 그 신혼부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지진해일이 이제 닥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던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갑자기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던 훈련이 잘 된 코끼리인데 그 코끼리가 막 흔들고 막 미쳐 날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끼리 위에 아내가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 난리가 나고 가족들이 난리가 났지 이제. 그래서 코끼리 그 조련사도 이거 처음 보는 상황이고 이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코끼리는 발이 이게 그 쇠 같은 걸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막 그걸 이렇게 하더니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코끼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끼리 잡으려고
조련사도 뛰고 가족도 다 뛴 거지 이제. 음. 근데 막 뛰어갖고 막 저거 잡으라 했는데 그 안에는 안 떨어지려 떨어지면 죽으니까 막 이렇게 계속 잡고 있었지. 근데 산 위쪽으로 코끼리가 도망간 거지 이제. 근데 산에서 올라가서 코끼리가 멈춰서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밑을 딱 쳐다보니까 이미 다 쓸려간 거지. 이제. 소돔과 고모라네 완전히. 그래가지고 코끼리 덕분에 일가족이 다 살고 조련사도 살았다는 거죠. 이제. 그때 나왔던 이제 실제 뉴스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코끼리 발바닥에 두꺼운 지방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우 예민하대요. 그래서 작은 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자기 동료들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그 철새들은 뇌에 자기장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개미도 더듬이가 인간의 후각이나 진동 감지 능력보다 500 내지 1000배 민감해서 이게 태풍, 홍수 등을 대비해서 집을 옮긴다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그런 예민한 게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있긴 있는 건데 이제 태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위적으로 잘 감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허미수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더듬이가 이제 회복이 되신. 그렇죠. 영적인 게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그 저도 여기 이제 그 척추 동해비 쪽에 이제 네.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이렇게 본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 보면 박물관으로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아니 그 되게 유명한 관광 상품이에요. 그리고 막 쓰나미 몰려오는 그것도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근데 누구도 안 찍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거기다 써놓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갖고 아니 이걸 이 정도 됐으면 이런 것도 딱 해놓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불만투로 얘기하고 막 거기 그 가이드한테 이런 거 모르냐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역사에 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허민 선생과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강력한 센 기다노 효헤이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본명이 이제 그렇다고 하죠.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제 한반도 주변의 어떤 그 지각 변동 그것의 원인이 바로 일본 침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본 침몰이 되는 원인으로 가자면 또 지축의 변동이라고 하는 지축개벽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일본 침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가장 유명한 분이 기다노 케이호우. 자, 기다노 케이호우, 기다노 대승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975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섰네요. 예. 아, 그런 얘기를 굳이. 아, 예. 75년에 이제 7월 22일 날 밤에 일본 불교계 도승인 기다노 대승정이 이제 선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4-5명의 우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깨운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계인의 하는 말을 보면요, 핵심만 전하면 다른 전체에서 살고 있는 이들인데, 자, 전체가 아니고 천체. 예.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저였던 곳이 해면으로 돌출하기도 하고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며 없었던 곳이 생겨나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 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일단 세계 지도가 바뀐다. 그렇죠. 네. 세계 지도가 바뀐다. 예. 5대양 5대주가 되는 건가요? 6대양 6대주가 되는 건가요? 그때는 뭐 이렇게 5대양 이런 숫자는 그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 없나?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에는 약 20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본의 도승이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니 이건 볼 때마다 충격이에요. 그냥 네. 아니 뻔히 알아도 충격이에요. 이건. 이번 인구가 1억 3천만인데요. 지금 더 많을 걸? 아니에요. 이거보다 줄었나? 적어요. 아 줄었나 보다. 줄었어요. 아니 줄은 거보다는 옛날에 좀 잘못 표기했든지 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억 2,600만 정도. 아이 그럼 뭐 1억 네. 3천 맞네 뭘. 그러니까 1억 3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1억 3천만 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20만 명이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정말 한 뭐 700명에 한 명 정도 네. 사람 정도 꼴이다라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네, 뭐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일본이 거의 대부분 침몰한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가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우주인이 하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명심사항이라면서 놀라운 예언을 더 해주었다는 거죠.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의 전체 나라의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형 군자가 부지기수로 출세하며 사해만방을 지배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나훈몽 씨의 동방의 한나라라고 하는 그때 당시 출판이 이제 되었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기다노 대승정의 어떤 뭐 들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도 났던 것 같고 이게 이 나훈몽 이분은 이제 장로로 알고 있고 뭐 증산도에서 뭐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다 나온 거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얘기죠. 일단은 첫 번째 우주인이 왔다 이게 있고요. 외계인.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른 별에 살고 이렇게 문명의 차이만 있을 뿐 이제 같다. 근데 지구보다는 이제 어떤 분야로 이제 월등하게 이제 발달을 했다.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한 행성이다. 네네네.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천상에 있는 그 굉장히 이제 고급 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는 좀 많이 흔히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외계 문명 시리즈라든지 예. 제 친구도 뭐 우주인하고 좀 며칠간 대화한 경우도 있고요. 진짜요?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죠. 네. 진짜예요, 근데. 아 이런 걸 뭐 만나보고 싶네요. 그 서양에서는 뭐 채널링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게 문화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해놓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가까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특히 이제 메시지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그 살아남는 숫자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어떤 숫자는 그 뇌리에 싹 박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일본이 20만이다. 또 한국이 구원받는 숫자, 살아남는 숫자가 425만 명이다라는 우리나라 것이 사람이 지금 네. 몇 명이에요? 전체 인구? 5천만이죠. 아니죠. 남북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일단 뭐 그 단절돼 있으니까 남한만 하더라도 5천만이니까 그 뭐 한 뭐 5천만 명이 몇 10분의 명이에요? 1이 안 되는 거죠. 10분의 1? 예. 와. 10명 중에 1명. 근데 뭐 옛날 겨감 남사고 선생의 어떤 비결을 보면 10집에 한 집 살아날까라고 하는 거였는데 천조일선이라는 말. 네. 천조일손, 뭐 백조일손, 천조일손까지도 이제 얘기를 1000명의 조상 중에 한 명의 자손 이런 말씀에 비하면은 사실 한국은 정말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살아남는다. 그 지금 뭐 이제 살아남는 사람 숫자는 굉장한 예, 놀라운 거죠. 살아남는 숫자는 다 다른데 아까 이제 그 탄원 스님 같은 경우는 70% 인류가 그러니까 한 40%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좀 오차가 커요. 예, 여기는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루스 몽고메리라고 이제 미국의 영문학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에 그때 이제 지축 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청 개벽이 될 때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만을 곱하여 한 명을 더한 것이다. 여기 이제 1억 1명이거든. 1억 1명. 그러니까 지금 75억 인류 중에 1억 1명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한 명이 예, 굉장히 끔찍한 거죠. 네, 그 한 명이 아마 지도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어쨌든 기다노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분한테 가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영상 된 게 이제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댓글을 제가 쭉 보면 네. 일본 사람들이 댓글 단 게 많아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한국이 너무한 뭐라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별 저기 말을 못 하더라고 또 그냥 이렇게 그냥 화가 난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일본 침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니까 이게 75년이잖아요. 75년에 일었던 사건인데 바로 2년 전에 그러니까 바로 2년 전에 73년에 뭐가 있었냐면 고마츠 사교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침몰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예, 소설을 써요. 근데 이게 한 400만 부 정도가 팔려 나갔대. 오. 말투가 좀 이상하네. 소설을 써요. 말투가 좀 이상한데. 예, 그렇죠. 비꼬신 그래서 건가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 이 일본 침몰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네. 2006년에 나왔던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영화. 봤어요. 보셨죠? 예. 예, 극장에서 봤는데 그 일본 침몰 영화가 또 그 해에 또 만들어졌어요. 70년대에 만들어진 오. 일본 침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이제 그 기다노 스님이 또 이런 일본 침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70년대에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없으면은 그렇죠. 그런 아름기라고 하잖아요. 그 아름기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 일본 침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나 소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중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정한론으로 해서 침략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원인, 이유 그거를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 일본 애들이 여기서 살아서 자기들 어떻게 보면 고토잖아요.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백제 이제 유민들이고 이제 전체 유민이니까 뭐 그건 역사적인 문제고 네. 하나가 이제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침몰하는 거를 이제 그 위에 사람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이제 새로운 이제 영토를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확보한 것이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원을 한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 아르헨티나인가 해가지고 일본보다 더 큰 땅을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른 데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 이주객으로 이제 그랬다는 아마 그게 그런 얘기도 비밀리에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여기 전라도 곡성인가 어디죠? 고성인가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주를 많이 했어요. 몇 간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이제 거기 지역주민인가 누가 반대해서 못한 걸 제가 알고 그게 있거든요. 실제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때 기사를 본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억나는데. 이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도 일본이 이제 자신의 난민들을 받아달라라고 하잖아요. 네. 난민을 이제 일본이 침몰하고 이제 큰 배를 타고 오는데 이게 저 70년대 영화에는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와요. 거기 갈 데가 우리나라- 없죠. 네, 네.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부산 쪽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받아줄지 말지 해가지고 결국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는 받아주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2006년에 일본 침몰 영화는 또 그게 또 전 세계로 이렇게 가요. 전 세계로 난민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받아달라라는 조금씩 이제 수용소가 있어요. 네. 그때는 기술이 발달했구만. 선박 기술이. 그렇죠. 그게 멀리 간 거죠. 30년 만에 선박 네, 기술 굉장히 발달. 멀리 간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 부산도 부산에 관한 말씀 앞에 살펴봤다시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그 같이 난리가 심각하네요. 근데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그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보신 분은 그 이제 70년대 영화의 한 장면이 맞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난민을 요청하고 그걸 우리가 고심을 해서 받아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지진하고 이 지축하고 연관성이 이제 그걸 한번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포항 지진,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일본 독일본 대지진, 그리고 이제 저 북한의 그 뭐지 저 핵실험,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지열 발전소 인위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포항 지진에만 한정된 거고, 네. 이 전체적인 지진이 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번에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기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지자기의 감속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지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증가했다 감속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감속을 하고 나서 5년 안에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 지자기 문제가 결국은 지진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거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고, 근데 지자기가 또 결국은 더 들어가면은 지자기 감속, 지자기 약화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자기 역전 그리고 지축의 변동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진이라는 문제는 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결국은 지축 정립하고 연관이 되고 있다. 지축 변동하고. 예, 네. 그 얘기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다른 내용들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할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지자기 지축 뭐 이런 거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지진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자기장이 급속도로 지금 약해지고 있고 남북국의 자기장이 지금 뒤집힐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뒤집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2017년 뭐 2월 달인가 기사 보면은 지구 자기장이 뒤집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전에 또 그 전행가는 화성인가 이제 자기장이 뒤집혔다. 예, 그것도 화성. 네. 나왔었고요. 네, 그런 그래서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지축의 정립과 더불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는 조금씩 이해도 네. 영화에서 얘기하는 걸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봤던 2012, 2012에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오.
네, 저도 사실 오늘 좀 보고 왔는데 어제 보니까 봤어요? 2012 그 장면이 이제 영어만 자막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봤는데 오. 마그네틱 폴 오. 자기 극이 이동했다. 그리고 이제 뒤집혔다라는 얘기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남북극이 이제 생겼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2012야 뭐 마야 그거 하랑 연결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의 영화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거기 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지구를 쓰는 거예요. 뭐가 헤일이 그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과 이제 티베트 이쪽에 초밍 계곡이라는 데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네. 거기가 그나마 또 내륙이라서 근데 음. 거기까지 우리가- 이게 쓰나미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쓰나미가 들어오면서 잠시 후에 이제 덮친다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미리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 대통령이 물어요. 네. 뭐 지금 통신되는 데가 어디냐. 초민계곡 한 군데밖에 없다. 근데 거기도 이제 쓴다. 그랬더니 헤일이 이제 대륙을 덮어서 삼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지구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지도가 이제 그래픽으로 쫙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위스콘신 주인가? 이제 그쪽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 여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으로 23도 정도 극이 이동했다. 이건 뭐냐면 지구가 기울어진 게 23.5도 지금 네. 돼 있다고 하잖아요. 자전축 자체가. 네. 23도 기울어졌으면 이거 지축선거 얘기하는 거거든, 실제로는요. 음. 근데 하나 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은 북극이냐? 근데 사실은 거기는 남극입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뒤집히는 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2012에는 지축에 서는 거와 앞으로 이제 우주의 겨울철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때 네. 지구가 이제 실제 이제 뭐 우주의 그 계절이 바뀔 때 남극국이 한번 이렇게 요동치는 것까지도 그 영화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더라. 이게 누가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개벽에 관계된 얘기 앞으로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지축의 변화, 우주의 계절 변화를 사실 어느 정도 노출을 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폴 시프트 그 폴 시프트라고 하는 극이동에 관한 것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걸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진 화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뭐 물리학자 뭐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의 화산 분화라든지 기후 변동, 대량 멸종 사건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자기의 뭐 약화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역전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런 거에 영향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화산 폭발 강진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자기 역전의 뭐 징조다. 뭐 이렇게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북극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자기 북극에는 이동 그래프를 보시면요. 1980년대부터 자북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기장의 역전 현상도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주기를 뭐 78만 년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뭐 뉴스도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여러 학자들이 10만 년에 한 번 자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때 자성의 세기가 아주 약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거는 뭐 게리 글라츠 마이어라고 하는 지구 물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10만 년이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 1년의 어떤 그 주기 12만 9,600년의 그 주기와도 비슷하게 이제 지구 자기장이 약 10만 년에 한 번 역전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농사로 치면 이렇게 봄에 이렇게 겨울 동안에 이렇게 이제 땅이 쉬고 봄에 농부가 지려고 하면 한번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지구에 이제 어떤 이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극이동과 관계돼서 지축 정립과 가을 개벽에 관계된 거에서 결정적인 상제님 말씀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저는 이 말씀에서 약간 이거 읽을 때마다 약간 통쾌한 느낌도 살짝 들긴 해요.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당신님이 이게 드러나거든요.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예언 아니면 뭐 과학자들이 뭐 자연 변화라 그런 건 그게 아니다. 자연의 이치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뭐 과학자, 예언자, 뭐 미래를 보는 모든 하여튼 네. 지식인들이 방위가 바뀐다. 지축이 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주어. 누가 했냐? 내가. 이게 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이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영원한 그 평화의 꽃은 건곤 위에서 길이 만발하고 대지 위의 태양은 간태궁을 밝히리라. 이게 이제 어떤 그 지축이 정립된 후에 그 천지가 이제 건곤 간태로 이렇게 그 정립돼 있는 그런 상을 말씀하시는 그 전체 이게 기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축은 뭐 그냥 단순히 무슨 자연의 변화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주의 이제 성령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천축마저 이게 서게 되는 그런 대변화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아마 준비한 게 많으셨을 거예요. 아쉽지만 뭐 오늘 그 포항 지진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진과 관계된 거 할 때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뭐 못한 말씀을 지금 한 말씀씩 해주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보은백님?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공부한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에 어찌 알리오. 사실 여기서 저는 뭐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까지 이제 얘기한 것 대단하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 천지 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로 때가 되어서 개벽의 운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전에는 상제님께서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다라고 하셨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되어서 그 때가 되니 그런 방위가 바뀌는 그런 어떤 것도 같이 음량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천지 대도에 머물지 않고서는 살 운수를 받기 어렵다. 천지 대도에 머물러야 살 운수를 받는다. 그 대도에서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려주고 살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천지 대도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좀 더 증산도 도전과 그리고 증산도의 진리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개벽의 소식 그것의 어떤 양면성 그 어떤 희망찬 미래의 어떤 소식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나비님? 네,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영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영화 관련된 것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기사나 자료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뭐 단층 하나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축이 흔들리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갔는데요. 이게 너무 큰 이야기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모든 재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사고는 한순간에 벌어지는데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생명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지키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맞닥뜨릴 거라고 그 경고되는 그런 재난, 변화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만큼 살다 가겠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순응하겠다. 근데 사실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하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개벽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이네요. 그 요번에 이제 그 지진 난 거 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도 하겠는데, 예, 근데 그런 차원 하늘에 놓였다는 둥.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어떤 현상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진이 난다, 뭐 지축이 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지축이 이제 이렇게 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게 바로 후천이 열리기 위한 어떤 지축 정립의 과정이라는 것을 또 현상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상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늘은 말이 없지만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뇌성과 지진.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왕실에서는 이 지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변괴 이런 게 일어나게 된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해서 네. 해괴제를 올렸대. 해괴제.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나라의 안팎이 민심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형벌이 적중했는지 사람을 제대로 썼는지 현준한 일을 등용하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역에 있는 이제 지진이라고 한 진자를 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동방 진자예요. 지역에서 말하는 이제 그 중래 진께인데 예, 이게 이제 그 뇌가 우레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 전이라 해서 우레와 번개를 말하고 근데 하늘에만 있는 이 뇌를 갖다가 지진할 때 진자에다가 진자를 썼어요. 이 이제 땅의 운동, 이제 진동할 때 그런 이제 움직임인데 이 바로 하늘과 땅의 뇌성과 지진 이게 바로 진자거든요. 동방진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근데 이 동방진자의 진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은 형하니 진내의 혁혁이면 소원이 애격이리니 진경백리에 불상시창하니라. 뭐 다른 건 다 빼고 진은 형통하니 이때의 천둥 소리가 백리까지 놀라게 하매 제사 지내는 숟가락과 술은 놓지 않는다. 예,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에는 시창을 잃지 않는 자는 나아가서 종묘와 사직을 지켜 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7일 내복. 지진 날 때도 예, 제사 도구를 챙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묘 사직을 잘 지키면은 제주. 이거 우리말은 어떤 그런 창업시조가 될 수도 있다. 창업시조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7일 내복이라 해서 실제적으로 유기 효사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어요. 7일 내복, 7일 득야다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 이거는 후천이 오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해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지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런 뇌성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네. 이거 자체가 이 후천이 오는 소식이고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시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주역을 해설해 놓은 사람이 뭐라 썼냐면은 시창은 중정지도, 성심, 그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 후천이 온다는 그 진리를 자기가 얻어가지고 그때 제대로 그 진리를 깨치고 진리를 하나 됐을 때 바로 이 후천을 여는 그 제주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해석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레와 같이 두려움을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경계의 길을 통해 혼돈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신중하게 행동하는 공구수신의 계기로 삼는다. 이게 바로 진께거든요. 그러니까 뇌성과 지진으로 예, 표징하리라. 그러니까 뇌성과 지진이라는 걸 하는 것이 하늘의 소리고 바로 이것은 후천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진리를 얻은 자만이 바로 후천의 창업시조가 될 수 있는 새롭게 후천을 열 수 있는 그런 제주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제사 도구를 챙기는 거 보면 조상을 조상 극진히 받들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상제님 원래 제사가 상제님을 모시는 거 믿었기 때문에 천재니까 천재 예, 문화를 상제를 그렇게 모시고 조상을 모시고 근본을 찾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아 거죠. 괜찮네요. 예. 멋진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상제님께서 후천 개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런 징조 그리고 지구촌을 이렇게 뒤흔드는 네. 이런 소식들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제 한탄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이제 통곡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이게 진짜 지금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아무리 하여도 전부 다 건져 살리긴 어려우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이제 가을 천지가 열리는 그런 소식을 뭐 전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나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벽을 대비하라. 요 한 말씀으로 오늘 그 포항 지진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팟캐스트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말씀 더 하실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인사하세요. 예. 없어요. 예. 자주 게스트는 같지 않은 게스트. 예, 사실은 뭐 멤버 같지 않은 멤버 있지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뭐 계속 4명이 가고 있습니다. 예. 알찬 콘텐츠로 계속 다음 시간에도 만나보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힘내서 좀 양질 콘텐츠로 또 들어오겠습니다. 후원. 예, 후원? 예. 아유, 왜 좀 후원 안 하십니까, 요즘?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음료수라도 놓고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진리자판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